서울 강남의 차가운 유리벽 사이, 성우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어둠이 내린 도심을 내려다보며 강민호가 서 있습니다. 명품 수트 차림의 35세 남자, 하지만 그 눈빛엔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어요. 민호는 손에 든 낡은 사진을 바라봅니다. 5살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그 속에는 자신보다 1살 어린 남동생 진우가 해맑게 웃고 있었죠. 30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갑자기 진우를 어딘가로 보내버렸어요. 그 이후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 진우야? 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민호의 마음속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자신만 아버지 곁에 남아 모든 걸 물려받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한 말이죠.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 맡으신 갤러리 건축 프로젝트 관련해서 건축가분이 오셨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서랍에 넣었어요.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찢어진 청바지, 거친 외모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강진우입니다. 민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강진우? 설마 그 이름이? 하지만 앞에 선 남자는 민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진우는 서울 변두리 고아원에서 자라며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굶주림과 폭력, 무시와 냉대. 하지만 건축에 대한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려 이제 겨우 인정받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하지만 진우의 가슴 속엔 차가운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원망 말이죠. 갤러리 설계안을 설명하는 진우를 바라보며 민호는 확신했어요.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의 동생이라고. 어릴 적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틀림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릴 때 가족이 계셨나요? 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가족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버려진 사람이죠. 그 차가운 말투에 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동생이 자신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건축 현장을 확인하러 한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갤러리 안, 조명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우아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32세의 이수연. 갤러리 관장이었죠. 그녀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 그리고 어딘가 슬픈 듯한 눈빛이 민호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성우그룹 강민호입니다. 이곳이 새로 건축될 갤러리 자리인가요? 수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 이수연입니다. 저희가 이전할 예정이에요. 두 사람이 갤러리를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측량을 위해 온 거였는데 수연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았거든요. 수연 씨, 어제 말씀드린 설계 변경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가 친근하게 말하자 민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동생과 자신이 같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닐까요? 아, 진우 씨, 여기서 뵙네요. 민호가 끼어들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는 민호가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했고 수연은 두 남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두 분이 아시는 사이인가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인연이에요.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특별하다기보다는 일방적인 관심 같은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씨 성을 가진 두 남자. 혹시 이들이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그 형제들일까요? 30년 전 수연의 어머니 박 여사에게는 절대 밝힐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이 두 형제와 관련된 것이었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두 분 성함이 강민호 씨, 강진우 씨 맞나요? 두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자 수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운명이 자신을 시험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 갤러리 밖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수연의 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다시 돌아온 거였거든요.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30년 전 그 일이 다시 시작되면 모든 게 끝이야. 갤러리 안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호와 진우는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24시간 카페에 앉은 세 사람, 형광등 불빛 아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두 분이 형제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민호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 헤어졌어요. 진우가 너무 어릴 때라. 진우가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버려졌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요. 그 말에 민우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고아원? 그럴 리가. 아버지는 네가 사고로. 뭐라고요? 진우의 목소리에 30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사고로 죽었다고요? 정말 편리한 거짓말이네요. 민호가 당황하며 손을 뻗었어요. 진우야, 우리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때 수연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두 남자가 깜짝 놀라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절규에는 뭔가 절망적인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수연 씨,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밤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세 사람이 헤어진 후 수연은 택시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과연 어머니의 30년 비밀을 털어놔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대로 두 형제가 오해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한편 민호는 벤츠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흔들렸어요. 동생이 살아있다니.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진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둠 속을 달렸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면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형이라는 놈은 재벌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텐데. 바로 그때 세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전화가 울렸어요. 박 여사가 수연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수연아, 너 혹시 강민호, 강진우 만났니? 어떻게 하세요, 엄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장 집에 와. 엄마가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30년간 봉인된 진실이 세상에 나올 시간이 온 거였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죠. 과연 박 여사가 숨겨온 30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진우는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절망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시간이 온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박 여사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박 여사가 수연의 손을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강민호, 강진우. 이 두 사람과 절대 엮이면 안 돼. 절대로. 수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죄악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가 저지른 일 때문이야. 그 형제들을 헤어지게 만든 건 바로 이 못된 엄마야. 수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부터 박 여사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30년 전 그녀는 성우그룹 김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김 회장의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두 아들 민호와 진우는 아버지 하나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김 회장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특히 둘째 진우는 너무 똑똑해서 언젠가 민호와 경쟁하게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박 여사는 악마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5살 진우를 고아원에 맡기고 김 회장에게는 진우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김 회장은 둘째 아들을 잃었다는 충격에 며칠 동안 정신을 놓았어요. 하지만 박 여사가 옆에서 위로해주면서 점점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김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는 나중에 김 회장과 결혼했고 너를 낳았어. 하지만 김 회장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진실을 눈치챘단다. 무슨 진실을요? 어느 날 김 회장이 고아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진우를 본 거야. 그 아이가 자신의 둘째 아들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지.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김 회장은 엄마를 떠났어. 그리고 진우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진우는 고아원에서 나간 뒤였어. 그 뒤로 평생을 두 아들을 찾으며 살고 계시지. 그럼 민우 오빠는 아직도 몰라요? 진우 오빠가 살아있다는 걸요? 응. 민우는 30년 동안 동생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바로 그때 수연은 오늘 갤러리에서 본 두 형제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상처받은 그들의 눈빛을.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두 분을 다 좋아하게 됐는데. 박 여사가 깜짝 놀라며 수연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좋아한다고? 네. 민우 오빠는 따뜻하고 든든해요. 진우 오빠는 거칠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졌고요. 근데 제가 그 두 분 사이를 갈라놓은 엄마의 딸이라니. 한편 그 시각 민우는 아버지 김 회장을 찾아갔어요. 성우그룹 명예회장 자택의 서재에서 김 회장은 여전히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진우를 만났어요. 김 회장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진우를 만났다고? 민우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김 회장은 이야기를 들으며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 악독한 여자가, 박 여사가 그런 짓을 했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진우는 아직도 우리를 원망하고 있겠구나. 네.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다며 저를 차갑게 대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데? 그 박 여사의 딸을 저와 진우가 모두 좋아하게 됐어요. 김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 잔혹했거든요. 그 시각 진우는 자신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만난 강민호라는 남자, 정말 자신의 형일까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5살 때 일은 너무 흐릿했어요. 하지만 묘하게 그리운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때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진우 오빠, 지금 시간 있어요? 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진우가 약속 장소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바로 민우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민우가 진우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형이야, 진우야. 정말 미안해.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외치자 진우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나야, 내 형 민우야. 30년 동안 너를 찾았어.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어요.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에게 형은 없어요. 민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우야, 우리가 헤어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박 여사라는 악독한 여자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그때 진우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일었어요. 그래서요? 30년 동안 편하게 살면서 이제 와서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도 몰랐어.
아버지는 네가 죽었다고 알고 계셔. 진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죽었다고요? 하, 정말 편리한 거짓말이네요. 저는 고아원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요. 민호가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진우야, 정말이야. 박 여사가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거야. 우리는 3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하지만 진우는 민호를 밀쳐냈어요. 그만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미 혼자 살아남았어요. 진우가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민호가 절규했어요. 진우야,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진우는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어요. 30년간 쌓인 상처와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동생을 되찾았지만 이미 그들 사이엔 너무 깊은 상처가 패여 있었어요. 한편 진우는 수연과 약속한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밤 11시, 어둠 속에서 수연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와줘서 고마워요. 수연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수연씨, 오늘 그 남자가 찾아와서 형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 어머니에게서 들은 30년 전 진실을 모두 털어놨어요. 진우는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버린 거예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못된 여자의 딸이어서. 진우의 주먹이 떨렸어요. 30년간 자신을 괴롭힌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수연의 어머니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수연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순수한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머니의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도 고통일 텐데. 수연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할 거예요. 제 인생을 망친 모든 사람들에게. 진우의 눈에 차가운 복수심이 타올랐어요. 박 여사는 물론이고 30년 동안 편하게 산 민호와 김 회장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오빠,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수연이 간절히 말했지만 진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저에게는 복수만이 유일한 위로예요. 그때 멀리서 민호가 나타났어요. 진우를 찾아 헤매다가 이곳까지 온 거였죠. 진우야. 민호를 본 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왜 따라왔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민호가 절절하게 외쳤어요. 포기할 수 없어. 넌 내 유일한 동생이야. 하지만 진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동생? 30년 늦었어요. 이제 저는 당신의 적이에요. 그 순간 수연이 두 형제 사이에 서며 외쳤어요. 그만해요. 이렇게 싸우는 게 답인가요? 수연의 절규에 두 형제가 멈춰섰어요.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달빛 아래서 반짝였거든요. 저는 두 분 다 사랑해요. 가족처럼,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해요. 그 고백에 민호와 진우 모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수연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두 분 사이를 갈라놓은 그 여자의 딸이라는 게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사이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도 이제 만날 수 없는 거네요. 수연의 말에 진우가 당황했어요. 수연을 포기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박 여사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세 사람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박 여사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에요. 의식은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박 여사가 깨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진우와 민호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당신들이 왜 여기에? 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30년 만에 뵙네요, 박 여사님. 아니, 제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라고 해야겠죠?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30년 만에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진우의 분노에 박 여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는 없어요. 대신 똑같이 당해보세요. 진우가 복수를 다짐하는 순간 민호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진우야, 이제 그만해. 복수해도 우리가 잃은 30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진우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몰라요. 고아원에서의 지옥 같은 시간을. 그때 수연이 나섰어요. 오빠들,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이게 어머니가 원하던 일이에요? 박 여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복수 없이는 30년간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가족이 됐구나.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모두 내린 채 어둠 속에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진우의 책상 위에는 성우그룹의 모든 프로젝트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건축업계에서 쌓은 인맥과 정보를 모두 동원해서 말이죠. 30년간 당한 고통, 이제 똑같이 돌려줄 시간이야.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대한건설 차무혁 사장에게였죠. 차 사장님, 저 강진우입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게 있는데요. 다음 날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았어요. 차무혁은 40대 중반의 야심찬 사업가로 성우그룹을 무너뜨릴 기회만 노리고 있었거든요. 강 건축가님이 직접 연락하시다니 의외네요. 무슨 일이시죠? 진우가 찬찬히 말했어요. 성우그룹의 모든 프로젝트를 빼앗아오고 싶으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차무혁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떻게요? 성우그룹과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차무혁이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성우그룹의 모든 설계도면, 입찰 정보, 약점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성우그룹이 무너지는 과정을 제가 직접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손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차무혁이 악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협력하죠. 그렇게 진우의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성우그룹의 내부 정보를 차무혁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면 예산안, 클라이언트 정보까지. 일주일 후 성우그룹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 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연달아 대한건설에 빼앗긴 거였죠. 민호는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설계안이 그대로 베껴진 것 같은데? 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내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설마 진우가? 그때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진우 건축가님이 대한건설과 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동생이 정말 복수를 시작한 거였어요. 한편 진우는 대한건설의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성우그룹에서 빼앗아온 프로젝트를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수가 시작되었는데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 수연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오빠,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보시다시피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수연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가 복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이게 답인가요? 진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하지만 수연이 진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남남이라니. 오빠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진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외면했죠.
특별하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당신은 제 원수의 딸이에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의 죄 때문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나요? 진우가 대답하지 않자 수연이 계속 말했어요. 오빠,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해주세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30년간의 상처는 용서로 치유되지 않아요. 수연이 떠난 후 진우는 혼자 남아 괴로워했어요. 수연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복수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진우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진우야, 이제 그만하자. 진우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만하라고요? 이제 시작인데요.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면 너도 행복해지지 않아. 민호의 간절한 말에도 진우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제 행복은 제가 결정할게요. 당신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제 행복이에요.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수연 씨는 어떻게 할 거야? 그분도 포기할 거야?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수연. 그녀는 진우에게 유일한 약점이었거든요. 수연 씨는 상관없어요. 복수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성우그룹에 또 다른 타격이 있었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였죠. 모두 대한건설로 넘어갔어요. 김 회장이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회사가 위험해진다. 아버지, 진우를 설득해보겠어요. 김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아이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걸 파괴할 필요가 있을까? 그때 김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 날 김 회장과 진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30년 만에 대면을 했어요. 김 회장은 진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정말 많이 컸구나.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감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사업 얘기만 할게요. 김 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니? 용서요? 30년간 고아원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저를 용서하라고요? 진우의 차가운 말에 김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바보였어. 그때 진우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성우그룹을 저에게 넘기세요. 그럼 복수를 그만두겠어요. 김 회장이 깜짝 놀라며 진우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30년간 빼앗긴 제 몫을 돌려받는 거예요. 성우그룹의 지분 절반을 저에게 주세요. 김 회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회사를 나눠주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강제로 받아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시간을 주겠니? 민호와도 상의해야 할 것 같다.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을 안 주시면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그날 밤 수연이 진우를 찾아왔어요. 진우는 한강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오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려고 해요? 수연이 옆에 앉아 진우가 대답했어요. 극단적이라고요? 저에게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회사를 빼앗는다고 해서 30년간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진우가 수연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용서하고 형제라고 안고 살라고요? 안 되나요? 수연의 순수한 질문에 진우가 흔들렸어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수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저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복수가 아니라 진짜 행복을요. 진우가 수연의 손을 바라봤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이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 만약 제가 복수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30년간의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진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차무역으로부터였습니다.
내일 성우그룹에 결정타를 날릴 예정입니다. 준비하세요. 진우가 문자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거였어요. 수연이 진우의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와 사랑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날 밤 박 여사가 수연을 찾아왔어요. 퇴원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수연아,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 무슨 말씀이에요? 박 여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30년 전부터 모아둔 돈이야. 진우에게 줘라. 엄마. 그리고 엄마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떠날 거야. 수연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떠난다니. 어디로요? 어디든.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 박 여사의 결심에 수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도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였어요. 한편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진우의 제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회사를 나눠줘야 할까요? 김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건 회사가 아니야.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해. 하지만 그 아이가 마음을 열어줄지 모르겠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대한건설이 우리 주요 클라이언트들에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민호와 김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진우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 세 남녀는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진우는 한강에서, 수연은 집 옥상에서.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갈등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다음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차무혁이 성우그룹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였어요. 과연 진우는 복수를 완성할까요? 아니면 수연의 사랑 때문에 마음을 바꿀까요? 성우그룹 본사 50층,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던 회장실이 이제는 절망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민우는 책상 위에 쌓인 빨간 독촉장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진우의 복수는 무섭도록 정확했어요. 주요 프로젝트 7개가 모두 대한건설에 빼앗겼고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회장님, 이번 주까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부장의 절망적인 보고에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30년간 쌓아올린 가업이 동생의 복수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급보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김명혜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민호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김 회장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많이 위험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요. 민호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어요. 아버지마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진우는 대한건설 사무실에서 성우그룹의 마지막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차무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건축가님 덕분에 성우그룹이 완전히 무너지겠네요.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더 날리면. 바로 그때 진우의 핸드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오빠, 김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설마. 어떻게 됐어요?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진우가 전화를 끊자 차무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거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이제 성우그룹은 완전히 끝장이에요.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병원에 도착한 진우는 중환자실 앞에서 민호를 보았어요. 형은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죠. 형. 민호가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위험해. 진우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지만 차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수연이 진우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떡해. 그때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진우라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진우가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김 회장이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 회장이 힘겹게 눈을 뜨고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원망했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갔어요. 김 회장이 힘들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형제끼리 화해해라. 그 순간 진우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진우가 중환자실에서 나오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야, 이제 정말 그만하자. 아버지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복수는 그만둘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차무혁은 진우 없이도 성우그룹의 마지막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성우그룹의 최대 주주인 해외 펀드가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이는 회사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했죠. 민호가 급하게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야, 차무혁이 우리를 완전히 배신했어. 뭐라고요? 차무혁이 해외 펀드를 매수해서 우리 회사를 아예 집어삼키려고 해? 진우가 대한건설로 달려갔지만 차무혁은 냉정했어요. 강건축가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성우그룹은 우리가 인수할 거니까. 당신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약속? 비즈니스에 약속이 어디 있나요? 강건축가님도 복수를 위해 저희를 이용한 거 아닌가요? 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복수를 위해 악마와 손잡았더니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수연이 진우를 찾아왔어요. 진우는 사무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오빠, 괜찮아요? 수연씨,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복수에 눈이 멀어서 더 큰 재앙을 만들었어요. 수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어떻게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그때 수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주셨어요. 30년간 모은 돈이래요. 진우가 봉투를 열어보니 엄청난 액수의 현금과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모은 돈이에요. 오빠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박 여사가 30년간 몰래 모은 돈은 상당한 액수였어요. 하지만 성우그룹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바로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여사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수연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어. 수연과 진우가 박 여사의 집으로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짐을 모두 꾸려놓은 상태였어요.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래요? 박 여사가 수연과 진우를 앉히고 마지막 고백을 시작했어요. 사실 30년 전에 내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뭐예요? 박 여사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김 회장이 진우를 위해 30년 전에 만들어둔 신탁계좌야. 매년 이자가 쌓여서 지금은 엄청난 돈이 됐을 거야. 진우와 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김 회장은 진우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래서 매년 용돈을 신탁계좌에 넣어뒀지.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나는 그 사실을 30년간 숨겼어. 진우가 그 돈을 찾으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그 순간 진우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는 30년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 돈을 찾을 수 있어. 성우그룹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 거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해지길 바라서. 다음 날 진우는 민호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신탁계좌에는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복리로 불어난 돈이었죠. 형, 아버지가 정말 저를 버리지 않았네요. 민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30년간 너를 기다리셨어. 이 돈으로 성우그룹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형제가 화해했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차무혁이 긴급히 진우를 불렀어요. 성우그룹이 갑자기 살아난 것에 당황한 거였죠. 어떻게 된 일이죠? 분명히 끝났다고 했는데.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게임은 끝났어요. 이제 저는 가족과 함께 할 거예요. 차무혁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진우가 사무실을 나가려는데 차무혁이 위협했어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아요? 당신과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진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해보세요. 이제 저는 무서울 게 없어요. 하지만 차무혁의 위협은 공허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수연을 위험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수연이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차무혁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이수연 씨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수연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수연을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진우에게 차무혁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강건축가님, 수연 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시죠? 당신이 뭘 했어요? 성우그룹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하고 저에게 오세요. 그럼 수연 씨를 돌려보내죠. 진우의 핏줄이 거꾸로 솟았어요. 수연을 건드린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좋아요. 어디로 가면 되죠? 하지만 진우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민호와 함께 차무혁을 찾아갔죠. 창고에서 차무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요. 왔네요. 이제 선택하세요. 그때 진우와 민호가 동시에 말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가족이에요. 두 형제가 함께 차무혁의 부하들과 싸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마음이 된 순간이었죠. 수연을 구한 후 세 사람은 병원으로 갔어요. 김 회장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김 회장이 세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차무혁을 경찰에 신고한 후 세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김 회장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죠. 아들들이 화해한 걸 본 후로 급속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가 봐요. 김 회장이 퇴원하는 날 민호와 진우가 함께 마중을 나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죠. 아버지, 집에 가시죠. 김 회장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아들들을 되찾은 기분이야. 하지만 성우그룹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차무혁이 파놓은 함정들 때문에 복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진우가 민호에게 제안했어요. 형, 우리 함께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봐요. 형제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민호가 감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자. 두 형제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민호는 경영을, 진우는 건축 기술을 담당했죠. 30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놀랍도록 잘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두 형제 모두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진우를 불렀어요. 진우야, 우리 수연 씨 얘기 좀 해야겠다. 진우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형도 수연 씨를 좋아하시죠? 그래. 하지만 너도 좋아하잖아.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어요. 이제 막 화해했는데 또 다른 갈등이 생긴 거였죠. 진우가 먼저 말했어요. 형, 저는 포기할게요. 형이 먼저 좋아하셨으니까. 하지만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연 씨가 선택하게 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수연은 혼자 갤러리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면서
마음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민호였습니다. 수연 씨, 이 시간에 혼자 일하세요? 네, 전시 준비하느라. 들어오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저희 가족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 때문에. 민호가 수연의 말을 막았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와 진우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수연이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저희 둘 다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더 이상 갈등하고 싶지 않아요. 수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 갤러리 문이 또 열렸어요. 진우였습니다. 형, 여기 계셨네요. 진우야? 진우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연 씨, 형이 뭔 얘기를 했나요? 민호가 대신 대답했어요. 수연 씨에게 우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 그건 너무 잔혹해요. 수연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때 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남자가 수연을 바라봤어요. 저는 두 분 다 소중해요. 하지만 사랑은 다른 거예요. 수연이 깊은 숨을 내쉬며 계속했어요. 민호 오빠는 따뜻하고 든든해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진우 오빠와는 운명 같은 끌림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알겠어요. 진우를 선택하시는 거네요. 수연이 민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오빠도 분명 좋은 분을 만나실 거예요. 민호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진우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진우가 형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형, 미안해요. 뭘 미안해?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죠. 며칠 후 박 여사가 수연을 불렀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수연이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시골에 있는 절에 가서 참회하며 살 거야. 30년간의 죄를 씻어야지. 박 여사가 수연을 꼭 안았어요. 수연아, 엄마를 용서해라. 그리고 진우와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수연이 눈물을 흘리자 박 여사도 울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라. 좋은 아이인데 엄마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 박 여사가 떠난 후 수연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울었어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컸거든요. 바로 그때 진우가 찾아왔어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저와 함께 가요. 어디로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곳으로요. 진우가 수연을 데려간 곳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였어요. 그들이 처음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곳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죠? 네.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진우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 씨. 아니, 수연아. 우리 정말 새로 시작해보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과거는 모두 잊고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차무혁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차무혁이 부하들을 불렀어요. 강진우와 이수연, 그리고 성우그룹까지 모두 끝장내버려. 한편 성우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두 형제의 협력 덕분이었죠. 김 회장이 사무실로 두 아들을 불렀어요. 민호야, 진우야. 이제 회사를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아직은 이르지 않나요? 아니야. 너희들이 더 잘할 것 같아. 특히 함께라면 못할 게 없을 거야. 김 회장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30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린 거였죠. 그날 저녁 민호와 진우는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형, 수연이 저를 선택해서 미안해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형은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야. 나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바로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죠? 저는 차무혁입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죠. 무슨 소리예요? 내일 밤 12시 한강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 오면 수연 양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자 진우가 물었어요. 누구예요? 차무혁이야. 수연이를 위협하고 있어. 두 형제의 얼굴이 동시에 어두워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였어요. 다음 날 밤 민호와 진우는 함께 한강 다리로 갔어요. 차무혁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형제들. 수연이는 어디 있어요? 차무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뭔가요? 성우그룹을 저에게 넘기고 강진우는 영원히 한국을 떠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우가 화를 내자 차무혁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수연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영상이었어요. 선택하세요. 회사냐 수연이냐? 그때 민호가 차무혁에게 다가갔어요. 좋아요. 회사를 드릴게요. 형.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를 먼저 돌려보내세요. 차무혁이 동의하자 잠시 후 수연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수연이 진우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오빠,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민호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차무혁 씨 체포합니다. 차무혁이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거든요. 이번엔 정말 끝이야. 차무혁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위험이 끝난 거였어요. 며칠 후 수연과 진우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호는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죠. 어느 날 민호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서 젊은 여성 건축가를 만났어요. 밝고 당당한 매력을 가진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건축가 한지민입니다. 민호가 그녀를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었죠. 1년 후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바로 강민호와 강진우 두 형제의 합동 결혼식이었거든요. 민호는 지난 6개월 동안 건축가 한지민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일로 만났지만 지민의 당찬 성격과 따뜻한 마음에 완전히 매료됐죠. 30년간 외로웠던 마음이 지민을 만나면서 완전히 치유된 거였어요. 형, 떨리지 않아요? 진우가 웨딩홀 신랑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매며 물었어요. 떨려? 죽을 것 같은데.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35년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수연과 지민이 서로의 드레스를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수연 언니 정말 예뻐요. 진우 오빠가 기절할 것 같은데요? 지민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수연이 웃었어요. 지민 씨야말로 민호 오빠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요. 두 여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민의 밝은 성격 덕분에 금세 친해졌거든요. 그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들어와 말했어요. 신부님들, 준비 거의 다 됐어요. 10분 후에 입장하시면 돼요. 바로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엄마야? 수연이 깜짝 놀라며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결혼식장 앞이야. 딸 결혼식을 어떻게 안 볼 수 있겠니?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년 동안 소식도 없던 어머니가 오늘 나타난 거였어요. 엄마, 정말이세요? 웨딩홀 입구에서 박 여사가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1년 사이에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엄마, 수연이 달려가 박 여사를 안았어요. 수연아,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야.
박 여사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절에 계신다고. 오늘만큼은 엄마 역할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박 여사가 웨딩홀 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회장님과 민호에게도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편 웨딩홀 안에서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맨 앞자리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30년 만에 재회한 두 형제의 합동 결혼식이거든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웨딩홀 뒤쪽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차무혁이 나타난 거였어요. 탈옥한 그는 마지막 복수를 위해 온 거였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나? 차무혁이 소리치자 하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어요. 보안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차무혁은 이상한 장치를 들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이건 폭탄이야.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하지만 민호와 진우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차무혁, 이제 그만해. 민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차무혁이 화를 내며 외쳤어요. 그건 당신 욕심 때문이에요. 진우도 차분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박 여사가 웨딩홀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무혁을 보자 얼굴이 굳었죠. 차무혁, 너야? 박 여사가 차무혁을 알고 있다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박 여사 아줌마, 왜 여기 있어요? 차무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과거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박 여사가 천천히 차무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무혁아, 이제 그만해라.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줌마도 복수하려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때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어요. 차무혁은 박 여사가 어릴 때 돌봤던 조카였던 거예요. 박 여사의 언니가 일찍 죽어서 차무혁을 키웠던 거였죠. 무혁아, 고모가 잘못 가르쳤어. 복수는 더 큰 불행만 가져올 뿐이야. 박 여사의 진심 어린 말에 차무혁의 손이 떨렸어요. 고모도 30년간 복수 때문에 고생했어. 그리고 결국 모든 걸 잃었지. 너도 그러고 싶어? 차무혁이 주저앉으며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가짜였어요. 고모,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박 여사가 차무혁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가렴.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경찰들이 차무혁을 데려갔지만 이번에는 순순히 따라갔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위기가 끝나자 결혼식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박 여사는 김 회장 앞에 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김 회장이 박 여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기뻐합시다. 박 여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민호와 지민이 입장했어요. 웨딩 마치가 울리자 지민이 아버지와 함께 등장했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호가 지민을 보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지민아, 정말 예뻐.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오빠, 사랑해요. 첫 번째 예식이 끝나고 이번에는 진우와 수연의 차례였어요. 박 여사가 수연을 에스코트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수연을 위해서였죠. 수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여신 같았거든요. 진우가 수연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수연아. 두 번째 예식도 감동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피로연 시간이었죠.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말했어요. 30년 전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오늘 두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이보다 행복할 순 없네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진우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복수보다는 사랑이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소중하다는 걸요. 민호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제가 30년간 그리워했던 동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요. 정말 완벽한 하루예요. 수연이 마이크를 받아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오늘 와주셔서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지민도 말했어요. 저는 이 가족의 막내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이제라도 모든 분들이 행복하셔서 다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거든요. 피로연이 끝난 후 두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민호와 지민은 유럽으로, 진우와 수연은 제주도로 갔죠. 제주도 해변에서 진우와 수연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수연이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요. 30년간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진우가 수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한편 유럽에서 민호와 지민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빠, 저 오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지민이 에펠탑 앞에서 말했어요. 나도야. 35년 만에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 민호가 지민을 안으며 웃었어요. 6개월 후 두 부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아기가 생긴 거였어요. 김 회장이 두 며느리의 배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생기는구나. 박 여사도 절에서 내려와 두 며느리를 돌봐줬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죠. 성우그룹도 두 형제의 협력으로 더욱 번창했어요. 민호는 경영을, 진우는 설계를 담당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거든요. 1년 후 두 집에서 동시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민호 집에는 아들이, 진우 집에는 딸이 태어났죠. 병원에서 김 회장이 손자와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민호와 진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30년간의 아픈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두 아이들은 사촌 간에 정말 친하게 자랐어요. 30년 전 헤어졌던 아버지들과는 달리 평생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김 회장, 박 여사, 민호 가족, 진우 가족 모두 함께였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김 회장이 말했어요. 정말 행복하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박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했는데 결국 모든 게 잘 됐네요. 민호가 말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가족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진우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수연과 지민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자매 같았거든요. 해질녘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죠. 30년간 헤어져 살았던 형제, 그들을 갈라놓았던 여인,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모든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거였어요. 진우가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는 모두 잊고 앞으로만 바라보자. 민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집에서 행복한 잠에 들었어요. 30년간의 긴 악몽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몇 년 후 두 아이들이 자라서 삼촌, 고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진정한 대가족이 된 거였거든요. 차무혁도 감옥에서 출소한 후 박 여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복수 대신 봉사를 선택한 거였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30년간 이어진 형제의 운명. 복수와 사랑, 미움과 용서가 교차했던 이 긴 여정이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힘을 보여준 감동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6부작에 걸친 형제의 운명 어떠셨나요? 30년간 헤어져 살았던 두 형제가 복수와 사랑, 미움과 용서를 거쳐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감동의 스토리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박 여사의 뉘우침, 차무역의 괘씸, 그리고 두 형제의 화해까지 모든 갈등이 아름답게 해결되었죠.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는 교훈을 주는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방창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